친구 김시사. 다시 한번 타노스와 대결이 성사됩니다. 타노스는 이번에도 아주 여유로운 태도로 전장 한복판에 앉아있고 어벤져스 팀은 그를 바라보죠. 이번이 인피니티 워 때와 다른 것은 캡틴 아메리카와 토르가 아이언맨과 함께 있다는 건데요. 타노스의 옆에는 처음 보는 검이 땅에 박혀 있습니다. 블레이드 형태의 양날 검으로 매우 신선한 무기인데요. 양쪽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3명의 영웅들이 양방향에서 공격을 해도 타노스는 순차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넓은 면적을 통해 아이언맨의 공격도 반사할 수 있죠. 거기다가 던지면 부메랑처럼 원거리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탄전을 즐기는 타노스에게는 이만큼 좋은 무기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토르의 스톰 브레이커와 타노스는 그다지 어울려 보이진 않습니다. 토르를 강하게 밀어붙이던 그 순간 멸리르를 든 캡틴을 만나게 됩니다. 토르를 참고하시면 이 무기가 꼭 토르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If he be worthy, shall possess the power of Thor. 캡틴은 멸리르와 방패로 타노스를 몰아붙입니다. 타노스의 이어지는 공격에 잠깐만요. 저거 잠깐 확대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보이시나요? 캡틴의 방패를 단숨에 뚫고 타노스의 검날이 들어와 버립니다. 마치 케이크를 자르는 칼처럼요. 아주 부드럽게 들어왔죠. 결국 연타 공격으로 방패는 산산조각 나버리는데요. 이 방패가 어떤 물건이었어요? 강철보다 강하지만 3분의 1 정도로 가볍고 내구력으로 따지자면 절대적인지라 캡틴의 방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비브라늄이라는 물질로 만든 건데요. 블랙팬서를 통해 이 비브라늄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방패는 지구상 모을 수 있는 비브라늄을 모두 모아서 만든 그런 소중한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패를 단번에 뚫어버리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진 관객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보면서 와, 저 방패가 저렇게 쉽게 부서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그러니까 비브라늄보다 더 강한 칼이 존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단 팩트부터 확인할게요. 엔드게임 각본가 크리스토퍼 마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비브라늄이지만 타노스의 검이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던 간에 더 강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비브라늄을 묘사할 때 영화에서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Strongest metal on earth. 발음 괜찮았나요? 네. 어쨌든 지구상에서 강한 금속. 말 그대로 강한 금속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구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토퍼 마커스가 언급한 비브라늄보다 더 강한 그 무언가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다만티움 또는 우루, 두 가지 물질 중 하나로 보입니다. 너무 쉬운 답이긴 합니다. 왜냐면 마블 세계관에는 마블 3대 금속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브라늄, 그리고 아다만티움과 우루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겠죠. 자, 바로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물질은 아다만티움인데요. 아다만티움은 울버린의 클로와 뼈를 만든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버린을 봐서 아시겠지만 극도로 강하고 거의 파괴되지 않는 그런 물질인데요. 아다만티움은 1940년 미국 정부의 과학자 마이런 맥클라인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발명한 물질인데요. 불순물 양에 따라 조금씩 등급이 달라집니다. 한으로 치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요. 불순물이 없는 최고의 품질은 트루 아다만티움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타노스의 칼은 이 품질에 해당되는 아다만티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캡틴 아메리카 방패도 이 아다만티움으로 만든 건데요. 영화에서는 비브라늄으로 설정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유는 마블 스튜디오가 비브라늄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엑스맨 세계관에서 주로 등장하는 아다만티움 판권은 20세기 폭스 소유라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재는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아다만티움 물질도 앞으로 대놓고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든 절단할 수 있는 강한 물질 아다만티움이라면 비브라늄으로 구성된 캡틴 방패를 단숨에 뚫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타노스의 칼이 우루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인데요. 우루 역시 마블 3대 금속으로 입 아플 정도로 강한 물질입니다. 우루는 앞에 설명한 두 물질과 달리 신비한 물질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마법 같은 무기에 자주 사용됩니다. 토르의 멸리르, 스톰 브레이커, 그리고 인피니티 건틀렛의 재질이 바로 이 우루입니다.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는 아담안티움에 비해 왜 등장하진 않았는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우루 같은 경우는 이미 관객들에게 제대로 소개가 됐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토르가 니다벨리르로 가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루의 마법 같은 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참고로 이 물질로 뭘 만들 때는 중성자의 별의 열 에너지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래야 녹아서 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인피니티 워에서는 이 물질을 녹이는 장면만 주구장창 등장합니다. 그만큼 쉽게 녹거나 부서지지 않는 물질이라는 건데요. 아마도 추정컨대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주문한 시점에 타노스의 칼도 함께 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는 애매한 부분이라서 제작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만약 우르로 만들어졌다면 니다벨리르에서 만들어졌겠죠. 다만 이전에 확인했듯이 절대 파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가 멸리르를 그렇게 간단하게 부숴버릴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이처럼 타노스의 칼은 아담안티움 또는 우르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우르로 만든 대부분의 무기들이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딱히 마법 능력이 없는 타노스의 칼은 그냥 밀도가 높고 공격성이 좋은 투루 아담안티움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관객들을 설레게 할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마블이 이 마블 3대 금속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캐릭터와 무기가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캡틴이 팔콘에게 건네준 방패는 어쩌면 아담안티움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안 보셨으면 지금 바로 가서 보고 오세요. 조루소 감독 말에 의하면 지금 노인이 된 캡틴은 다른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지구에서 왔고 만약 그 지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판권 문제가 해결된 지구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는 아담안티움으로 만든 캡틴 방패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아담안티움으로 만든 캡틴 방패가 노인 캡틴의 이동 과정에서 메인 세계관으로 넘어와도 이상할 게 없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마블은 더 재밌어지겠네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많은 보충을 해주시면 제가 잊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재미난 마블 영상을 들고 올게요. 물론 영화, 드라마, 그 외 모든 좋은 영상을 소개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제가 이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화 친구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종 모양이 이렇게 변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